네, 시장이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66,000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 솔라나 흐름이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빨갛게 물든 게 XRP와 에이다인데, 에이다는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도 XRP의 0.58달러대 수준은 여전히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 반등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대로 9월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긍정적인 재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 이동평균 위에서 아주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2차 박스권 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10월에는 박스권 돌파 나아가서 10월과 11월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57%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데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황, 이거는 조만간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66,000달러 위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PCE,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한 수치이면서 동시에 3년 6개월 이 최저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CPI보다는 PCE 여기에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걸로 바라볼 수가 있고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도 11월 50bp 인하 B컷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라면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라기보다는 경기 상황 그리고 고용시장 상황 여기로 이동한 모습이다, 이동한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와 주식이 지금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과 관련된 리포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5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을 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완화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10일 중 8일을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 돈이 확확 풀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4분기가 기대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돈을 푼다 라는 게 한 주 내내 중국 증시를 엄청 흥분시켜 버렸습니다. 이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의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CSI 300 지수를 보면 주간 상승률이 무려 15.7%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 18년 최고치. 지금 시장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CSI 300 단기적으로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던져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한 유동성 엄청 빡센 확대 이게 지금 시장에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 풀 거야
라고 밝힌 그 뒤부터 증시가 엄청 빡세게 움직여주고 있다. 미국, 중국 모두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주입시키는 작업으로 피보팅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이 중국의 대차 대조표와 비트코인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는 중국이 유동성을 확대하면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라는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막상 숫자로 등장을 하니까 저는 좀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8년 동안 중국 인민은행의 대차 대조표 규모와 비트코인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숫자로는 0.66, 0.6에서 0.9는 강한 상관관계, 0.8에서 1, 이 사이에 있으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인데, 지금 0.66을 기록을 하면서 강한 상관관계를 무려 8년 동안이나 보였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유동성을 키운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반등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대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공식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유동성 확대라는 것은 뭐 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이제 연말 연시 이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유동성 확장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해버렸고, 다행스럽게도 이게 또 연말 연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4분기 이 10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0X 리서치의 마르크 스틸렌,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7만 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한 뒤에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의 40%를 차지한 게 특이할 만한 상황이다. 이제 이거는 디파이의 확장성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재밌는 상황인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랠리 가능성 매우 높고 더 많은 포모를 촉발하는 급등장이 곧 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4분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4분기 리포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코인 탑 20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14개였던 게 6개가 추가되면서 탑 20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수이, 빗텐서, 옵티미즘, 헬륨, 셀로, 우마, 이렇게 지금 6개 종목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뭐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톤, 체인링크, 니어, 유니스왑, 스택스 등등 이렇게 14개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 6개가 추가돼서 지금 20개의 목록이 주목할 만한 하이 포텐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크립토 섹터의 에셋 2020년 4분기를 위한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이제 약간 레퍼런스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올드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이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에 시장에 진짜 전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SEC와 소송을 치렀고, 여기서 승소를 하면서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기점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뚜껑 열려가지고 미쳐 날뛰지 않았으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1세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 시장의 판을 형성하고 시장의 흐름을 리딩하는 데 있어서는 적잖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탑 20를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심 있는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리서치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빗텐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빗텐서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에서 상당히 또 나름 방구 좀 끼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리서치를 직접 좀 진행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분석가들의 전망 역시 기대감이 지금 뿜뿜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개월 동안의 하강 채널을 드디어 돌파하고 있다. 돌파 목표는 78,000달러. 이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 테스트를 잘 하는지까지 계속 잘 살펴봐야 한다. 뚫고 올라서서 지지받고 가면 78,000달러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패턴에 따르면 크립토 타이탄은 이게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에서 지금 9월 월간 캔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월간 차트로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대규모 랠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가? 퀘스천 마크를 찍으면서 월간 차트에서 지금 플러스 캔들이 형성되고 있다. 월간 마감까지 이제 3일 남겨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대규모 랠리를 이끌었던 전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8월에 마이너스 확 찍다가 9월에 확 반등을 해서 이후에 랠리 마찬가지로 확 빠졌다가 급등 플러스가 나오면 랠리 마찬가지 상황.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 어떻게 될까? 10만 달러 위로 이제 랠리할 타이밍 아닌가?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9월 흐름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시작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연말까지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크리스마스까지 9만 달러 전망이 된다. 이런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흐름이 계절적인 요인까지 작용해서 잘 나아가다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충분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 9만 달러. 우리에게 있어서는 산타 랠리의 결과가 9만 달러라면 아주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9월이 역대급의 9월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간 무던하게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흥분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2013년 이후에 9월이 플러스로 마감된 게 고작 3번밖에 없었는데 다 한 자릿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10% 넘게 9월 플러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9월이 플러스로 마감됐을 때는 항상 4분기가 다 강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급 플러스 9월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와씨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한 9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가 뿜뿜 좋아지는 것은 정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10월에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22.9%인데 지금 가격에서 이 22%만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79,000달러, 여기서도 79,000달러 나오죠. 가능하다. 역사적인 10월 평균치만 도달을 해도 와 장난 없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전 고점 돌파뿐만 아니라 주요 저항선까지 돌파를 해내면서 11월 포물선형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11월에는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라는 재료가 기다리고 있고 대선 이틀 뒤에는 FOMC 금리 결정이 되면서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한꺼풀 더 벗겨지는 그런 상황도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거치게 되는 그 상황이 아주 엄청 섹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과연 언제쯤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오전 상황이 알트 시즌 인덱스가 41이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금방 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 과연 10월부터 사실 이미 오늘 오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지금 밈코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돈줄 지금 알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밈코인들이 뭐 시바이누, 톤, 뭐 몇 가지가 지금 꿈틀꿈틀 하던데 이런 흐름들이 4분기 10월을 맞이하면서 아주 예쁜 4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너무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컴샤크는 지금 상위 10개 메이저들 10개 빼고 나머지 알트 시총을 보니까 와 놀라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확정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알트 시즌 오고 있어. 이미 온 걸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일단 솔라나는 무조건 잘 가져야 됩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알트 대장들이 무조건 잘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솔라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솔라나를 응원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플래그가 아주 예쁘게 상단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게 3데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요만큼의 급등, 폭등세가 나타난 게 이게 딱 1년 전 상황이에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흐름이 이번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면 타겟 프라이스는 2,200달러가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어쩌면 요번 사이클에서 솔라나의 지금 엄청난 가격 전망 고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과연 1,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무려 2,200달러 이거는 거의 이더리움 가격인데 난리 나는 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진짜 현실이 된다라면. 그래서 지금 요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은 과연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솔라나는 과연 1,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알트 대장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솔라나가 패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되게 예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EC 출신 변호사들이 멍멍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7일 항소 데드라인을 앞두고 SEC 출신 변호사인 마크 파겔은 고소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항소가 이뤄진다라면 중개인을 통해 판매한 XRP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우리가 짚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SEC는 중개인을 통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SEC가 규제 집행 기관으로서의 권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항소 진행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항소가 될지 안 될지에 관해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SEC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항소가 임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또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SEC 출신 변호사에 따르면 SEC는 리플과의 2차 시장 XRP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일은 10월 7일이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또 굳이 라운드업을 해서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밝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나름의 우려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항소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지만 SEC가 기존의 스탠스를 견지한다라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서 암호화폐 표시를 함부로 건들기가 지금 예민한 그런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입증이 됐고 거기다가 해리스조차도 디지털 자산을 지지한다,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SEC가 과연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거에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죠. 하필이면 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멍 때리고 있자니 또 그것도 애매하고 아무튼 참 XRP는 참 투자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뭐 나중에 가장 큰 효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XRP 홀더분들 괜히 또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을 한다라기보다 좀 차분하게 어차피 4년 견뎠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좀 차분하게 바라보면 어떨까. 항소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의 재료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항소하고 나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데도 내후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고 항소를 한다라는 건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 리스크 자체보다는 이제 리플의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뭐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 출시했고 로빈후드까지 XRP를 리스팅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